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또 이제 사람들을 뽑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앞으로 퀀트 업계가 뭐 10배, 100배 성장할 건데 그 과정에 엄청난 인재가 중요하잖아요. 네. 물론 저희가 더 열심히 뽑아서 해석할 참입니다만 팀장님도 사람 뽑고 계십니까? 네, 좋은 사람 있으면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책을 네. 보고 지원하시길 약간 네.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아무래도 그런 질문들이 제일 많을 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퀀트에 적합하고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신가요? 제일 처음 보는 거는 네. 일단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지닌 사람을 제일 저는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공대 출신이 좋냐, 네. 아니면 문과 출신인데 네. 프로그래밍 배워서 네. 되나요? 네. 근데 저는 후자를 더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문과 출신인데도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다는 거는 남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시야가 좀 넓지 않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선호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프로젝트를 해봤느냐도 중요하게 아, 예, 그거 보셨던 것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네. 좋습니다. 네. 처음부터 논리를 네, 세우는 네. 것부터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든 심지어 엑셀을 해보든 이거를 한 바퀴를 돌아봤냐 네. 스스로 이걸 중요하게 보셨어요. 아 근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대단한 재능 4가지를 동시에 얘기해 주신 건데 남과 다르게 보는 능력, 남과 다른 관점, 프로그래밍도 잘해야 되고 논리적 사고 네, 네. 역도 있어야 되고 자기 주도적 네. 학습도 있어야 되고 경제야 뭐 사실 살다 보면 네. 또 한 사람이 네. 약간 익히게 되는 거니까 그 4가지를 동시에 다 이룬 사람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많이 가서 네. 저희 분야가 어떻고 전망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결론 좋다죠. 많이 커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직업적인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뛰어나신 분들 계시면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쟤까지 퀀트라 부르긴 좀 뭐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선이 있나요? 그런 거는 딱히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은 계량적인 툴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 계산기 툴은 어디서부터 그 네. 계산기부터 시작되나 아니면 주판, 엑셀? 그거는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논거를 삼을 때 그 논거가 숫자로 이루어지면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퀀트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차이.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들 착각을 하시죠. 퀀트를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퀀트가 되게 이 광의의 범위에 있다면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일부다. 예, 일부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퀀트라는 거는 뭔가 숫자를 이용해서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를 퀀트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중에 일부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인 거죠. 어떤 지표가 왔을 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건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알과 파이썬을 제너럴하게 말고 그냥 대리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용도로 좀 다르게 사용하세요? 알파이썬도 사실 뭐 결과적으로 가면 둘 다 하셔야 돼요.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R로 시작해서 파이썬은 같이 쓰고 있는데 뭐 사실 둘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파이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개발적 사이드에서 저는 많이 쓰고 R 같은 경우는 통계 패키지니까 통계 분석 그 뒷단에서 나오는 그냥 간단한 분석 같은 걸 할 때 많이 쓰죠. 아니면 뭐 파이썬보다 R 같은 경우는 시각화, 문서화가 더 편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작업은 파이썬으로 다 해놓고 마지막에 뭐 시각화나 문서화는 R로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정제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그러면 파이썬으로 먼저. 네, 일단은 파이썬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약간 난이도에 대한 문제네요. 신입으로 들어갈 거면은 뭐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지 너 신입으로 들어와서 내 밑에서 일할 수 있다. 어떠한 문제 혹은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데이터 정리해와 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사실 프로그래밍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고 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히려. 실제로 네가 이걸 다루느냐. 네. 딸이랑 아들이 있는데 9살, 5살 있는데요. 이번에 장 빠졌을 때 되게 주식을 사주고 싶어서 뭐 삼성전자 45,000원 할 때 큰 돈 안 벌어도 애들이 보는 것이 그래서 딸한테 얘기했거든요. 9살 딸한테
삼성전자 주식 하나 사줄까 할 때 내가 되게 똑똑한데도 에이 아빠 삼성전자 어떻게 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 기회다. 재밌다. 바로 이거구나. 살 수 있어. 세뱃돈 받은 거 5만 원짜리 있잖아. 그 5만 원보다 싸. 삼성 전체가 아니라 한 주식을 했더니 막 깜짝 놀란 거야.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느낌. 내가 아는 세상에서는 삼성전자는 대기업인데 그걸 뭐 어떻게 산다는 거야? 그때 딱 사줬어야 되는데 하여튼 계좌 개설 절차가 좀 복잡했어. 근데 요새는 또 그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금시장 공부하다가 금화 은화 시장인데 국내에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세계적으로는 크고 거기 이제 세계 4대 금 채굴 국가인 캐나다, 미국, 호주, 남아공 같은 데서 금화를 발행하고 수집품을 쓰고 그러는데 느낌이 확 와닿는 거야. 이거를 딸애한테 주면 금이란 게 정말 메스머라이징 하잖아요. 보고 있으면 너무 색이랑 평소에 볼 일이 없는 색깔이니까 미묘하게 막 황홀한 색깔이니까 그거를 사갖고 집에 좀 둘까? 은화는 별로 안 비싸거든요. 2, 3만 원? 금화는 한 250만 원? 100배여서 그런 걸 집에 두면은 화폐의 단위에 대해서 점점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하버드에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책 사고 나온 사람한테 카드로 낸 사람과 현금으로 낸 사람한테 책 얼마 주고 샀으면 현금 주고 난 사람 대부분 다 기억하는데 카드 주고 난 사람 전혀 기억 못 하거든요. 나의 돈과 헤어지는 고통이 거의 없는 거죠. 카드를 쓰면. 근데 그게 동전 같은 게 아름다울수록 애정이 생기지 않을까? 아까 질문 중에도 석사 괜찮냐? 석사 따는 거 괜찮나요? 집에 돈이 굉장히 많다면 괜찮은 선택이다. 아니면 가성비 샤프 레이쇼 측면에서는 떨어진다. 하지만 토탈 리턴 측면에서는 높다. 그럼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시대에 박사는 딸만한가요? 박사 저희도 이제 박사 출신 한 분 계신데 네. 일단 틀립니다. 박사 출신이라 네, 그렇죠. 그 생각의 깊이나 범위가 굉장히 틀리고 그럼요. 박사 네. 박사 이 박사님. 네.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하여튼 뭐 저희는 선호합니다. 네. 박사는 딸만하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대표님, 뭐 팀장님, 저희 킥복사님 다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요. 일단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불리오 주식 있으면 사고 싶다. 네. 두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아리랑 ETF 좋습니다. IRP 계좌에서 정말 좋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아리랑 고배당과 그다음에 S&P 500 두 가지가 있고 충분히 오랫동안 투자하실만 하다. 세 번째는 이제 퀀트인데 이 퀀트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테스팅을 해서 바로 이제 적용을 해서 내가 세상을 다 정복하겠다라고 할 만큼 만능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퀀트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철학이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늘리려면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방송도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내공을 많이 쌓으시면 정말 노후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보통은 제가 진행자의 역할을 많이 했다 보니까 오늘은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두 분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많이 안 드렸었어요. 그 두 분을 통해서 이 시청자분들께서 퀀트가 쉬우면 쉽다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쉬운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도전 의식을 가지고서 도전을 해보면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금융 소비자로서든 아니면 실제로 그 금융 투자자로서든 많이 관심을 가져서 우리나라에서 좀 퀀트가 실제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퀀트다운 포지션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지금 퀀트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보여드리고 싶고 좋은 질문 이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서 좋은 질문을 통해서 정말 잘하신 분들에게 긴장감과 흥분감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께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퀀트 파이팅을 외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퀀트 파이팅! 화이팅! What if we got nothing more than this? Please remember what I said about magic.
Remember